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에포크타임스의 중국 전기차 산업 분석 기사입니다. 한때 중국 경제에 뭐랄까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던 전기차 산업이 어쩌면 부동산 위기처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에포크타임스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 근거와 전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 이게 엄청난 생산 능력하고요. 또 극심한 가격 경쟁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에포크 타임스 분석처럼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이면에 사실 좀 위험 신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실태를 좀 파악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에포크 타임스가 딱 짚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과잉 생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기사를 보니까 0km 중고차. 그러니까 사실상 새 차가 그냥 바로 중고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나 심지어 팔리지 않아서 쌓여있는 자동차 무덤 같은 모습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동차 무덤이요? 그 정도인가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 중고차 딜러들 무려 73.6%가 손실을 봤대요. 평균 판매 가격도 12.3%나 떨어졌고요. 특히 그 신에너지차 재고 부담이 커서 6월 평균 재고 주기가 43일에 달한다고 에포크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와, 43일이요? 네, 그러니까 제조사들도 사실상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 통계만 봐도 현실이 정말 심각하네요. 실제로 컨설팅 회사 엘릭스 파트너스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중국 내 129개 전기차 브랜드 중에 고작 한 15개, 그 정도만 재정적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봤어요. 15개요.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샤오펑 자동차 CEO는 더 비관적이어서 연간 300만 대는 팔아야 생존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8개 기업만 남을 거다 이렇게 봤죠. 근데 참고로 샤오펑이 2024년에 19만 대 팔았거든요. 아, 300만 대랑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그냥 다수기업 파산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에포크 타임스가 지적하듯이 여기서 또 지방 정부가 문제예요. 대량 해고나 소비 위축 이걸 걱정해서 파산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네, 세계 대기업 연합회 중국 센터 수석 경제학자도 이런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에포크 타임스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결국 중국 공산당 정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2009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장려 정책, 막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2017년에 설정했던 2025년까지 연 3,500만 대 생산 목표. 네, 그 목표치가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을 불렀다는 분석인데,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 후에 지방 정부들이 전기차를 막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더 심해졌다고 지적해요. 기업들한테 땅 싸게 주고 보조금 주면서 생산량이나 세수 목표 채우라고 압박하니까 기업들은 뭐 수입보다는 일단 목표 맞추기에 급급해진 거죠. 맞아요. 그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요. 광저우시 연 5억 위안 보조금이라든지 네, 창풍현이 BYD의 땅을 시세보다 40%나 싸게 준 거. 베이징시가 샤오미 공장 부지 22% 싸게 주면서 연 매출 470억 위안 목표 요구한 거. 다 에포크타임스가 제시한 근거들이죠. 심지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그러니까 SSAC라고 하죠. 거기조차도 창안자동차 같은 국유기업에게 수익 말고 시장 점유율부터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요. 아, 수익성이 아니라 점유율이라. 바로 그겁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마치 그 산이중위업이 회장이 말한 것처럼 자전거 타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 흐름 때문에 생산을 못 멈추는 거죠. 멈추면 쓰러지니까요. 네, 실제로 가스고 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중국 자동차 기업들 총 생산 능력이 5,500만 대래요. 실제 생산량의 거의 2배죠. 재고도 급증해서 2025년 첫 4개월 동안 신에너지차 재고가 66만 대에서 86만 대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와, 재고가 계속 쌓이는군요. 그래서 카네기 중국 연구센터의 마이클 패티스는 이걸 그냥 시스템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에포크 타임스의 분석처럼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이 과거 부동산이나 태양광 산업에서 봤던 그 극심한 변동성, 그 위기를 다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아, 과거 부동산 태양광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결국 실제 소비자 수요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이 우선되면서 뭐랄까 지속 불가능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그 많은 신생 전기차 회사들 막대한 투자 받고도 결국 사라졌던 거 생각하면 이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정부 주도 정책에 낳은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했고 이게 과거 부동산이나 태양광 산업 위기 패턴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네요. 이익보다는 생산량, 점유율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좀 불안정해졌다 이런 진단이고요. 맞습니다. 에포크 타임스 분석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 인위적인 정책 지원이라는 페달을 과연 언제까지 밟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정부 지원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같은 게 왔을 때 이 거대한 산업이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착륙하면서 중국 경제 전체,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관련 소식들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